오늘은 어제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잠깐 대화하면서 있습니다. 원래 방송을 하려고 했으나 여기 인터넷이 좀 안 좋아서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올릴게요.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면 되고, 나는 몇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게, 저는 왜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것도, 이제 올해 몇이지? 36인가? 만으로 37. 그럼 빨리 국제 결혼을 선택을 했네. 국제 결혼을 빨리 선택한 이유가 있어? 뭐 크게 생각한 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40 넘어가기 전에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40 넘어가면 아무래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보면 타회사 같은 데는 30대 신랑들이 꽤 많더라고. 우리 회사는 30대 신랑도 있지만 많은 편은 아니야. 차라리 우리 회사에서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제일 많고, 이제 30, 그 다음이 이제 30대하고 50대 후반이 좀 비슷비슷하지. 근데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뭐야? 그냥 운이었어. 운? 이렇게 페이스북 보다가? 그날 그냥 하다 보니까 광고 보다가 이제 그 전부터 근데 제가 따로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할 때는 검색을 해서 이제 볼 때는 있었는데, 다 이게 별로 그냥 이게 낚이진 않았고, 하다 보니까 그날은 왠지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여성분을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연애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연애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한국 여자가 제일 자연스럽지.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이제 전에 한국에 있는 여자분하고 한 번 했나? 한 번 하고 나머지 이제 베트남 돌아서. 이게 베트남 아가씨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려워. 한국에 있는 남자를.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불법이고 자기 신분이 불안해서 뭐 비자를 받을 이런 여자는 쉽게 한국 남자를 만나. 근데 유학생이고 정상적인 합법적인 그거에 있는 여자들은 더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일단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런지를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를 원해. 근데 한국에 있는 남자분들은 자네처럼 이제 좀 오랫동안 뭐 교제해보고 뭐 이런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헤어지는 확률이 너무 높은 거지. 근데 사실은 이제 남자는 헤어져도 별 타격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여자는 이제 타격이 하고 이래서 우리도 1년에 한 건 정도 한국에 있는 여자하고 한국에 있는 여자를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못해.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 달리 이제 한국에 있는 여자를 소개해서 잘 안 되면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한국에 있던 이제 여자한테 냈던 비용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자네도 뭐 자네 같은 경우에도 약간 특이한 케이스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꽤 많이 내한테 보냈단 말이야. 뭐 한다 했다가 이제 뭐 해가지고 했는데 또 여자분하고 뭐 그게 물론 이제 자네가 안 하겠다 했는 거지만 어쨌든 이래되고 이래되고 그 자네처럼 된 케이스는 1년에 한두 건이 없어. 내가 생각을 해도 그냥 뭐 차라리 이제 와서 만나보고 나가서 했는데 교제하다가 뭐 좀 잘못돼가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몇 년씩 그 이제 내한테 뭐라 그러지 이제 뭐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네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온다고 그래가 이제 했는데 그게 운때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못 오게 된 거고. 근데 돈은 막 거의
거의 다 완불 친 거나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뭐 잔금만 좀 남았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 걱정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커가지고. 근데 자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내가 추천했어. 아, 예, 거의 뭐 그러고 나서 한 2, 3일인가 있다가 바로 나는 내가 그 아가씨 딱 인터뷰 하자마자 아, 이 아가씨다 싶어가지고 자네한테 바로 보낸 거구나. 아,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은 이제 회사에 추천을 내가 해주면 회사에서 추천한 사람하고는 쓰고도 안 해. 내가 이거 많이 보니까 회사에서 뭐 추천하면 좀 뭐 하자 있는데 이거 빨리 치우려고 하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아.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수많은 아가씨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프로필을 매일매일 받잖아. 받으면 내가 왜 남자분들한테 프로필을 먼저 보내라고 하냐 하면 내가 뭘 알아야 추천을. 어떤 사람은 진짜 황당하다. 여자 좀 소개시켜주세요. 프로필을 보내세요. 이러면은 뭐라 그러는지 아마 아니 아가씨 사진부터 좀 보내래. 근데 내가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아가씨 사진을 보내냐. 그냥 페이스북에 있는 거 그냥 보면 되지. 우리만큼 페이스북에 뭐 애기가 있으면 있었다 뭐 아니면 뭐 몇 년 교제를 하면 했다까지 다 올리는 그런 회사가 어딨어. 그런데도 뭐 왜 그거를 안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런 것 같아. 얘들 생각이 신랑들 생각에는 자기의 뭐 사진이나 뭐 개인 정보가 이제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알아?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그거 한국에 있는 업체 하려면 가입을 하잖아. 그 가입서가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 더 많이 돌아다녀. 왜냐하면 나는 신랑들의 그 프로필을 내가 돌아다닐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그걸 왜 주겠어. 나는 마담하고 거래를 안 하니까 우리는 신부 아닌 사람한테는 주지를 않지. 근데 한국에 있는 업체는 여기 있는 마담하고 거래를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 여기 베트남 마담들이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는 사이트도 있어. 근데 나는 그거 당연히 가입돼 있지. 그런데 보면 똑같은 남자의 사진이 막 열댓 명이 마담이 막 올려. 그거 뭐냐면 그 한국에 있는 사장이 베트남에 있는 마담 한 사람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 또 그리고 그 마담이 또 자기가 뭐 옛날에는 뭐 50명, 100명씩 되고 우리 회사야 뭐 데리고 있다는 개념이 좀 다르지만 많은 아가씨들이 있지만 보통 보면 한 10명에서 20명밖에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같은 마담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런 마담들끼리 또 이제 네트워크 있거든. 그래서 뭐 요번 주에 들어오는 신랑들이 한 8명 되더라고. 요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보통 토요일 일요일 많이 들어. 토요일 일요일 들어온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부터 그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 이런 게 도배가 돼. 근데 이제 그게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야, 이런 뭐 30세 몇 살에 이런 남자 있다. 이런 남자하고 괜찮은 신분 있으면 네가 데리고 있냐, 내가 데리고 있냐 이제 뭐 이런 식이야.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근데 우리 회사는 뭐 맨날 내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뭐 사무실이 없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거는 걱정 안 됐어. 걱정은 되는데 이게 어찌됐든 이게 제가 이제 뭘 시도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차피 저도 이제 결정은 내렸고 해야겠다.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베트남 사람들의 마인드가 달라.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회사가 있으면은 뭐 대단히 법적으로 뭐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대단히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 그거는 한국에는 이렇게 보면 그 상법이나 모든 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니야. 그냥 그 회사를 위한 법.
쉽게 말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신랑이 있었어. 다른 회사하고 거래해서 여기 와서 아가씨 한번 보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떻게 얘가 약혼식까지는 하고 갔대. 그래가 1,450만 원을 줬대. 근데 뭐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결혼하고 뭐 이런 비용은 다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한 2,000원, 한 500원 들어갈 거야. 근데 그 아가씨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깨졌는데 145만 원 돌려받아. 10% 돌려받는 게 맞거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 회사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회사에 와가 매칭이 돼가 갔거든? 근데 이제 그 여자분하고 이제 둘이 잘 지내고 있지만 만약에 그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자네도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해서 깨졌을 때 내가 10%만 뭐 빼고 돌려주고 50%만 빼고 돌려주고 이러질 않는다. 그냥 회사에 냈던 비용은 100%다 보여. 그게 뭐 몇 년이 지났던 자기가 할 마음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트남 여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나 신랑들을 물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고 근데 내가 봐서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짓말. 근데 희한한 게 남이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신한테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아. 뭐 조금 전에 아까 보여줬던 그 사람도 내한테 처음에는 재혼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분이 사혼자야. 재혼하고 사혼하고는 다르잖아. 그런 사람. 어? 나이 들어서 아가씨한테 이제 회사에 돈 주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아니 사장님 뭐 카톡 연결을 하나 하는데 뭐 500만원 받고 300만원 받고 뭐 이러는 게 너무 비싼 게 아니냐 그래. 근데 카톡할만 다 하는 거잖아. 자네도 만약에 한국에 있는 아가씨하고 뭐 했을 때 300 주고 뭐 두 사람이 잘 됐으면 뭐 두 사람이 알아서 할 거 아니야. 뭐 내한테 굳이 돈 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아가씨들 입장은 안 그렇다는 거야. 뭐 자네야 뭐 그래서 이게 보면 30대들은 별로 파혼율도 높지 않고 한국에 가서 잘 살아요. 근데 항상 문제가 50대 60대 이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도 생각지도 안 하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수입도 직업도 속이는 사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재직증 명세나 이런 거 이제 뭐 신분증 있으면 신분증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한다. 그때 되면 또 뭐 갑자기 뭐 이직했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뭐 퇴직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적은 일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자네도 회사를 믿어야 되지만 회사도 자녀를 믿고 또 신부도 회사를 믿어야 내가 소개해준 아가씨도 믿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 아주 뜬금없는 친구들 뭐 아가씨가 뭐 꽃뱀처럼 생겼다. 뭐 아니면 뭐 이 아가씨 뭐 술집에서 일하다. 뭐 무슨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냐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아니요 그냥 느낌이로 이거 뭐하는 짓거리예요 왜 그런 생각을 느낌을 받습니까?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사진이 너무 화려해요. 저기요 여기 아가씨들은 사진을 1년에 한두 번 좀 뭐라 그러지 이제 그 돈을 내서 스튜디오에서 컨셉을 내서 프로필을 찍는 거를 좋아해. 그리고 내가 그랬어. 혹시 그냥 아가씨들이 보통 집에서 보통 차림으로 화장 안 하고 사진 찍으면 좋다고 좋을 것 같지? 아무도 선택 안 한다. 왜냐?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진만 보고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물론 막 뭐라 그러지? 이제 뭐 보정이 많이 돼가 포토샵이 많이 되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 나도 야, 이 여자하고 같은 사람이야. 이런 거 많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포토십, 저기 뭐라 그러지? 이제 한상 인터뷰를 하는 거고, 화상 인터뷰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고. 근데 회사를 못 믿어. 그러면은, 나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아가씨한테 물어봐달라 해가 2사람, 3사람 물어봐가 오케이 해서. 그럴 때는 뭐 그다음부터 쌩까. 근데 열심히 페이스북에는 돌아가, 뭐 이 아가씨가 이쁘네, 좋구네, 내가 그래. 저기요, 정신 차리시고 꺼지시라고 내가 댓글 달고.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 페이스북 운영하고 이게 한국 뭐 이런, 나는 페이스북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상담은 딱 카톡에서 하나만. 자네하고도 카톡을 지금 해가지고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걸 날려도 자네하고 내하고 대화는 컴퓨터에가 내가 따로 쓰는 컴퓨터가 있고 거기 다 저장이 돼 있어. 뭐 어떤 사람은 6년, 7년 전에 있잖아요. 나한테 상담하고. 뭐 사장님 왜 이렇게 비싸요? 어째요? 해놓고 나가는 사람이 한 6년 있다가 자기도 잊어버렸겠지. 내한테. 사장님 저한테 6년 전에 뭐 비싸다고 얘기하신 분이시네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많아. 그냥 자네도 약간 그런 케이스에 속하겠는데 확실하게 나 국제결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들면 그때 생각하는 거야. 약간.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게 진짜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 여자분은 이게 여자들도 자네들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일을 못해. 그러다 보면 뭐 몇 달 교제해보고 뭐 자네들한테도 그럴 거 아니야. 여자가 몇 달 교제해봐. 그래서 용돈 생활비 받아. 그러고 갔다가 몇 달 하고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돈도 많이 깨지지만 씨발 이거 믿을 수 있냐고. 그러면 여자들은 단단히 결혼할 결심으로 해서 오고 우리 기숙사에도 처음에 올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물론 뭐 우리가 기숙사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이제 와봐 가끔 가다가 엄마 아버지가 같이 오는 애들이 있어. 그럼 이제 놀래지.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왜냐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인신매매 당하는 케이스들도 아주 가끔이지만 또 뉴스에 나오거든. 그 걔들은 어떻게 믿어?